오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면서 갓생을 살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사회와 미디어는 항상 우리에게 잠을 줄이고 끊임없이 야망을 가져야 한다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와 노벨상 수상자 버트런드 러셀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심리학적 전략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세상이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가장 똑똑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평화롭게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밖으로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화면을 내리자마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달리는 사람, 예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 오늘 하루도 갓생 루틴 완료라고 자랑스럽게 올린 사람들의 모습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조금 전까지 편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 휩싸입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나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불안감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된 감정입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교 본능은 인류의 오랜 생존 기능이었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기껏해야 주변 수십 명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교해야만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완벽한 하이라이트 장면들과 강제로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지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현실의 모습은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성공적인 순간만을 골라서 전시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뇌는 그것이 연출된 무대인지 진짜 현실인지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매일 이런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심각한 착각에 빠집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평범한 기준이고 나 혼자만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고작 수십 명과 비교하도록 세팅된 뇌가 알고리즘이 밀어넣는 수백만 명의 최고 순간과 비교당하고 있으니 뇌의 과부하가 걸리고 미치도록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임 자체가 철저하게 조작되고 잘못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이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과의 무의미한 비교를 멈추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결코 게으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작되고 고장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스스로 플러그를 뽑고 탈출하는 아주 용기 있고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1998년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방 안에 갓 구운 초콜릿 쿠키 향기를 가득 채운 뒤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맛있는 쿠키를 마음껏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쿠키를 절대 먹지 못하고 생무만 씹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2그룹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쿠키를 먹은 사람들은 20분을 끈질기게 버텼지만 달콤한 유혹을 참고 무만 먹은 사람들은 고작 8분 만에 퍼즐 풀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퍼즐과 쿠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을 먹은 사람들이 눈앞에 쿠키를 참아내느라 자신의 의지력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결코 무한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아주 유한한 자원입니다.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듣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출근해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억지로 회의에 집중하는 모든 일상적인 순간에 우리는 의지력을 심각하게 깎아먹고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고 오후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면 저녁 무렵 우리 뇌의 배터리는 완벽하게 0%가 됩니다. 퇴근 후 소파에 쓰러져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무의미한 영상만 보는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방전된 뇌가 보여주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결과일 뿐입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결정 피로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려 1100건의 가석방 심사를 분석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맑은 오전에 심사를 받은 죄수들은 가석방 승인율이 무려 65%에 달했지만 판판사들이 지친 오후 늦게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승인율은 10% 이하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판관이 피곤해지자 복잡한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파업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뇌가 극도로 지치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 즉 현상 유지를 택하게 됩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현상 유지는 바로 가석방 거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의지력이 바닥난 늦은 밤에 이직을 고민하거나 나를 갉아먹는 연애를 끝낼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인생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지친 뇌는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싫은 직장을 억지로 계속 다니고 당장 끊어내야 할 인간관계를 바보처럼 질질 끄는 것은 결코 의지가 약하거나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뇌가 너무 지쳐서 결단력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루의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잡일에서 의지력 배터리를 철저하게 아끼고 뇌가 가장 맑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에 인생을 바꿀 커다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갓생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착각하는 기형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틈없이 쪼개었었는지, 어젯밤에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일했는지를 마치 대단한 영웅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서로를 칭송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자기계발서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잠시라도 멈춰서는 사람은 패배자라는 잔인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지독하고 맹목적인 성실함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충격적인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5%나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역시 17%나 무섭게 치솟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무려 74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과로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소름 돋는 통계적 진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더 깊이 분석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일과 일정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순수한 열정이나 원대한 꿈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내면 깊은 곳의 공허함과 인생의 본질적인 불안감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해버린 비겁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런 철학이나 목적의식 없이 그저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맹목적으로 바쁘게만 사는 것은 사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의 생각하는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대체 어디를 향해 그토록 간절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소중한 건강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속도만 올리는 자동차는 결국 절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당장 그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달리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고르는 것은 결코 나태하거나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당신의 인생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뼈저리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풀리지 않던 복잡한 문제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번쩍하고 정답이 떠오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멍하게 누워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스쳐 지나간 경험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은 이것을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외부의 특정한 작업에 억지로 집중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때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켜지는 특별한 신경회로입니다. 2022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창의적 사고와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불멍이나 물멍 같은 멍 때리기 문화는 뇌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탁월한 휴식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타오르는 장작불을 그저 바라만 볼 때 우리의 뇌는 결코 게으르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빡빡한 의식이 느슨하게 풀려난 그 고요한 틈을 타서 거대한 무의식이 본격적으로 맹렬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뇌에 쌓인 불필요한 정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평소라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기발하게 연결하며 복잡하게 얽힌 인생과 업무의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조립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쓸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답이 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았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말에 멍하니 누워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데라며 습관적으로 불안해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까워하며 자책하던 바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사실은 지칠 대로 지친 당신의 뇌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던 치유의 시간이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하는 최고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가장 눈부시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사람을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바로 항상 모든 것에서 최고의 선택, 즉 최선만을 병적으로 쫓는 극대화자와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만족자입니다. 극대화자는 옷을 사러 가면 백화점의 모든 매장을 다 돌아봐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수십 개의 식당 리뷰를 전부 확인해야 하고 넷플릭스를 켤 때도 대체 무엇을 볼지 완벽한 선택을 위해 30분을 넘게 고민합니다. 항상 어딘가에 이것보다 더 나은 완벽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라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반면 만족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싶으면 미련 없이 그것을 고르고 다음 단계로 여유롭게 넘어갑니다. 슈워츠의 깊이 있는 연구 결과는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객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했고 연봉도 평균 20%나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복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객관적인 스펙이 훨씬 뛰어난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훨씬 더 불행했고 우울감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자기 비하 점수가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은 직장을 구해도 다른 곳에 갔더라면 더 완벽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의 선택을 저주하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최고만을 찾아 헤매며 남들과 끝없이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포모 증후군, 즉 세상에서 나만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과 일상의 행복을 처참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이런 모순되고 어리석은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재산과 돈을 지킬 때는 그 누구보다 예민하고 인색하게 굴면서 정작 자신의 소중하고 유한한 시간을 남에게 내어줄 때는 한없이 관대하고 멍청하게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갑에서 돈을 빼앗기면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누군가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빼앗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찬양하는 갓생의 끔찍하고 잔인한 실체입니다. 겉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한 성과가 끝없이 쌓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진정한 만족감과 평화는 흔적도 없이 메말라버리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 높고 완벽한 곳을 향한 피마르는 끝없는 레이스를 당장 멈추고 이 정도면 내 인생에 충분히 훌륭하고 좋다고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거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남의 기준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내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오늘 밤 일찍 불을 끄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의 위대한 생존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인생을 되찾기 위한 4가지 규칙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거짓말에 속아 비교하는 불공정한 게임을 당장 멈추는 둘째, 내일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오늘 저녁 당신의 뇌와 의지력 배터리를 철저하게 아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책감 없이 소파에 누워 멍 때리는 시간으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마음껏 충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끝없는 완벽을 쫓는 대신 이 정도면 내 인생에 충분히 좋다고 선언하는 만족자가 되는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빨리 뛰라고, 더 뼈빠지게 노력하라고 시끄럽게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잔인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진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휴식을 취하는 당신은 결코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누구보다 현명하게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과 영혼을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억압적인 압박감 때문에 내 자신을 무섭게 갉아먹고 방전될 때까지 혹사시켰던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대충 살기로 마음먹은 뒤 오히려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그 어떤 진솔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읽고 깊이 공감하겠습니다.